네, 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비움갤러리는 프린트월 비움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린트월 비움 전시는 사진 프린트 그리고 영상으로 전시하는 기획이고요. 다양한 작가님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일 23일 1만원으로 NFT 아트 체험하기 특강이 있습니다. 수요일 23일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NFT 구입과 구입한 작품의 활용 방법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세상에 이용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전에 K뱅크 가입이나 업비트 가입을 해오시면은 실습을 통해서 체험도 가능하오니 자세한 안내는 게시글이나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동화전, 동화 같은 그림전 가을 동화전이 작가 공모 오늘 18일 마감을 합니다. 이미 많으신 분들이 메일을 주셨고 또 특히 어제는 저녁에 많은 분들이 문의로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게시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본이 되고요. 소소하게 물어보시는 거는 설치 어떻게 하느냐, 또 반입과 반출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설치는 비움갤러리에서 가급적이면 다 하는데 단체전일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설치가 여러 군데서 여러 작품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자가 설치하셔도 좋고요. 네, 좀 설치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미리 반입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문의하시면은 최대한 제가 전시 작가님들을 위해서 배려는 해드리려고 하니까는요. 추후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응모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안타까우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제가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들과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예술에 대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노력을 하면 되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술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예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표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학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자신이 이런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면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비움갤러리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뭐 저의 일방적인 얘기보다도 좀 소통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부분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몇 번 안 봤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쑥스럽거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 영역을 지켜나가고 확보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딱 눈에 띄고 그것으로서 얘기가 순활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얘기하면서 주장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기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자신의 그런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시가 됐든 작품이 됐든 끊임없이 내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 예술가 하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세 사람 이외에 많은 예술가가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 많은 예술가들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뒤져보면은 나오기는, 왜냐면은 이제 작품이 있고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이런 작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상적으로 역사에 남고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확실히 기억되는 작가는 이 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시대의 기억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기억을 남겨야 될 것이, 기억이 남도록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면 가장 큰 것이 이제 개성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의 기본이 개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남달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별나게 남다르면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애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슨이 있겠죠. 역사에 남고 뭐 누구나 기억하고, 그리고 뭐 독보적이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고, 예술가로서도 보면은 세상에 처음으로 개념을 꺼내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처음 시도한 도전과 같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찾아봤을 때, 예술에서 제가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사람은, 도슨트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김찬용의 토크 어바웃, 채널의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최초의 미학방송인 최강진의 미학방송은 1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김고우 채널도 4만 명이 넘었고요. 널 위한 문화예술은 3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너를 위한 문화예술을 알았을 때는 몇만 명이었는데, 뭐 1만 명, 2만 명 그랬을 때 알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2, 3년 사이에 이렇게 큰 구독자를 확보하고 기억에 남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확실하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꾸준히 주장을 하면서 그 긴 시간을 확고하게 지켜낸다면은 분명히 기억에 남는 작업, 기억에 남는 예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 건 그전에도 뭐 틈틈이 좀 시도를 해봤지만은 본격적으로 한 거는 2월부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페어에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굉장히 기분 좋은 페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페어에 나갈 수는 없고 그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노력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많은 페어에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뱅크하트 페어 잘 마무리되었고요. 내년 3월에 있는 뱅크하트 페어 롯데호텔에서 하고 있는 3월에 하는 뱅크하트 페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때도 좋은 이벤트와 기획으로 함께 전시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동화 같은 그림전, 가을 동화전 다음으로는 수박 작가 이동원 작가님의 개인전이 있습니다. 수박의 극사실화와 그리고 이번 뱅크하트 페어에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드로잉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선보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